에이 슈퍼맨, 에이 슈퍼맨. 안녕하세요, 슈퍼맨 여러분.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이제 자격증 시험 실기도 끝났고 벌써 이제 2주가 지나는 시점인데요. 요즘에는 조금 뭔가 좀 김 빠진 맥주?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, 그리고 또 힘든 그 자격증 시험을 끝나고 인제 약간의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좀 뒹굴뒹굴 어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, 그렇다고 또 그 시간을 되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마음이 쪼금 편안하긴 해요. 음 이제 빨리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, 요번 시험 또 잘 보지 못해서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중간에 인제 지금 품질 경영 자격증, 그 품질 경영 기사, 인제 요게 한 5주 정도 남았어요. 인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. 이제 해야 되는데 쪼금 그러네요. 또 잘할 수 있을지. 또 미안하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, 또 주변 사람들한테. 근데 아직 5주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건 아니죠. 최대한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, 그리고 할 거 하고, 또 회사 그 동료들하고도 여러 가지 좀 뭐 쪼금 더 좀 친분을 더 재밌는 일도 하고 사회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, 또 공부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물 기능장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서 뉴스조차도 안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, 지금 상황으로서는. 어느 정도는 인제 할 거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제가 위험물이래. 그 품질 경영 기사를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,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나요. 그래서 아예 그 소양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5주 정도 하면서 뉴스도 보고, 그리고 기존에 헬스도 하고, 그리고 우리 첫째 그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밀렸어요. 그 영상은 많이 찍어 놨는데 그 유튜브로 올리지 않아 가지고, 그것도 인제 이 유튜브는 아닌데 다른 유튜브에 그 추억 소장용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. 또 첫째도 좋아하고요, 그런 걸요.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일단 계획은 하루에 그동안 밀린 거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개, 뭐 이틀에 한 개 정도는 올릴 생각이고요. 음 그리고 집안의 인제 정리정돈 그런 것도 좀 하고, 어 저번 주에는 정비를 좀 했어요. 자전거가 빵꾸가 나 가지고 첫째, 둘째, 그리고 제 자전거 세 대가 다 빵꾸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두 대는 정말로 빵꾸가 난 거고, 또 한 대는 바람이 빠진 거였는데 그걸 다 정비를 했어요. 그리고 무선 청소기도 이제 배터리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. 그 전력이 인제 약해져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서 그거를 인제 맡겼거든요. 그래서 내일 정도에 찾을 예정이고, 음 정비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불도 빨래했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, 또 그 서랍이 좀 더러워요.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팬트리도 그렇고 이런 각종 서랍에 안에 있는 게 그냥 다 쑤셔 넣어 버려 가지고 뭘 찾을 때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몰라요.
그런 게 좀 안 좋더라고요. 딱딱딱딱 뭐 찾을 때 딱 찾고, 그리고 또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 활용을 제때제때 할 수 있거든요.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있는 걸 보고 '아 이거 쓸걸. 이거 활용할 걸. 아 이거 썼으면 됐는데.'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를 예전에 봤었거든요. 한 1년 전인가요? 그때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음 어떤 좀 삶의 의미도 모르고 무력하게 사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. 돈도 못 벌고 그 애인과는 인제 거의 헤어지려는 상태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약을 구하게 돼요. 근데 그 일시적이고 또 그 약효가 떨어지면 머리가 더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로 먹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? 그 약을 먹으니까 먹고 나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. IQ가 뭐 200, 300이 되는 거예요, 그 약을 먹으면.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저는 놀랐는데 제일 먼저 청소를 해요. 그 사람이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요.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돼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라 뭐 귀찮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내팽개치고 또 지능이 낮은 게 아닐까. 지능이 좋으면은 어 그렇게 방치하고 이러지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되잖아요. 좀 뭔가 좀 지능이 좋다 하면은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쪼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좀 혼란스러울 때는 모든 걸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막 혼잡하게 막 뭔가 막 지저분하게 돼 있고 분류도 안 돼 있고 구분도 안 돼 있고 막 여기저기 막 뭐 냉장고만 하더라도 칸도 안 나눠져 있고 막 그냥 막 쑤셔 넣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또 찾을 때도 한참 걸리고 막 힘들게 찾고 못 찾고 그 썩어서 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 지적인 지성인이라면 좀 정리정돈해 가지고 그동안 인제 못 했던 거 이제 쪼금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막 기분 좋은 일을 하잖아요. 즐거운 일, 행복한 일. 예를 들면 어 영화를 본다든지 뭐 즐거운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푹 잔다든지 뭐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. 즐거운 걸 하잖아요. 그러면은 즐겁죠. 그리고 그 일을 인제 즐거운 일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평소의 우울한 감정, 슬픈 감정보다 더 심한 그 극치의 우울감이 오잖아요. 힘들고.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우울하고 힘든 상태, 마음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힘든 상태예요, 자기가.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느냐? 즐거운 걸 하지 않고 힘든 걸 하는 게 더 극복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쪼금 변태 같죠? 아니에요. 맞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즐거운 일을 했을 땐
힘들면 즐거운 일 하지 말고 즐거운 일 하고 나서는 더 슬퍼지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힘든 일을 했어요. 예를 들면 막 슬퍼요. 그러면은 바로 밖에 나가서 뛰거나 걷거나 숨차게 운동하거나, 아니면은 자기가 막 되게 하기 싫은 일, 뭐 예를 들면은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막 땀나게 막 그런 거 계속해요. 하기 싫은 거 밀려 놨던 거 그런 거 하고, 뭐 아니면은 막 자기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읽는다든지, 아니면은 뭐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한다든지, 막 아니면은 막 찬물에 막 얼음물에 들어갔다가 아주 사우나 뜨거운 데 있다가 다시 또 엄청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막 자기 몸을 막 그렇게 차가웠다 불지옥 갔다가 물지옥 갔다가 어 그렇게 하고 막 힘들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 하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,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, 그늘에 그 불어오는 바람만 느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행복하고. 그냥 숨 쉬고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껴져요. 그 일상이 그냥 제 존재 자체가 행복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우울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인제 쪼끔 우울한 단계가 아니라 아주 우울하고 아주 힘들고 아주 슬플 때는요.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슬픔 극복법 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슬픔 극복법의 하나가 안아주는 거예요.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어떤 아빠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어요. 그래 가지고 그 딸이, 그 아빠가 몇 년 동안 우울증 걸려서 약도 먹는데도 막 좋아지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힘없이 우울하게 있는 걸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런 걸 보고 항상 출근할 때마다 온 가족이 나와서 그냥 안아 주기만 했대요. 안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안아 줬대요, 출근할 때마다. 그리고 퇴근할 때도 안아 주고. 그것만 했대요. 다른 건 안 하고. 다른 뭐 특별히 변하는 건 없고요. 그런데 그 아빠가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우울증이 나았다는 거예요, 그거 하나로. 그렇게 의사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도 안 나았던 게, 그 포옹 하나만으로 이제 사랑을 느끼고 자기는 소중한 존재이고, 그리고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꼈겠죠.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살아가는 데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힘들 때, 슬플 때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지 마세요. 고통을 주세요.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. 그런데 그 고통은 이왕이면 자기한테 뭔가 도움되는 그런 고통이면 좋겠죠?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읽기 싫 자기가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책을 읽는다든지, 아니면은 자기가 뭐 청소하기 싫어하는데 청소를 한다든지, 이왕이면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, 그런 걸 하는 게 낫겠죠? 그래서 음 여러분도 이런 지혜 지혜 아닌 지혜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, 저만 아는 게 아니라. 저도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뭐 슬프거나 뭐 힘들 때 가끔 오잖아요. 가끔씩 뭐 우울할 때도 있고, 살다 보면.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고, 그냥
즐거운 일을 하고 싶고 뭐 코미디 프로 보고 싶고 뭐 그런 거는 인제 잠깐의 해소는 될 수 있는데 쪼금 장기적으로 아니면은 좀 그 슬픔의 정도가 심할 때는 고통을 주면은 오히려 그게 역으로 더 빨리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고런 거를 좀 말하고 싶네요. 자, 여러분, 자꾸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즐거운 얘기 해야 되겠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멘트 기다리셨죠? 자, 그럼 합니다잉. 에이 슈퍼맨, 에이 슈퍼맨. 빠이, 빠이.